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민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인지심리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잘 풀리는 사람과 잘 안 풀리는 사람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우리가 선택 그러면 그 선택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심리학자, 특히 뭐 인지심리학자들은 마음의 기관이 결국 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뇌는 결국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예요, 사실은. 혹은 더 간단하게 뇌의 활동. 그 자체가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근데 이게 뇌가 하는 게 정보 처리인데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되는가?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그런데 그 정보 처리 과정 중에 초기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소리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일부의 정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우리 뇌에서. 마음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목소리는 좀 안 듣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귀로는 그 두 개의 목소리가 비슷한 강도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강의 시간에 아시겠지만 누구랑 얘기하는 동안에 교수님 목소리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그 정보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가장 처음에 생기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건데 그런 선택의 레벨부터 그다음에 내가 오늘 뭐를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걸 또 선택하잖아요. 그런 선택도 있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가? 내가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건가? 이런 선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레벨이 여러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처음 마음의 시작에 그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 요게 이제 성공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정보라도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나 일이 잘 풀리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걸 놓치고 마는 거죠. 단순히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걸 판단하는 그 그림에서 우리의 큰 그림과 결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지심리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하나는 그냥 되게 자동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은 저기서 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냥 주의가 가는 거죠. 그 정보가 선택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외부의 강도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어떤 걸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는 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잘 선택이 돼요.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나는 뭐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더 잘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탑다운적인 거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죠, 선택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최근에 밝혀진 메커니즘이 습관적인 선택이에요. 습관적인 선택.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냥 계속 선택하다 보면 어떤 루틴에 의해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택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성공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습관적인 선택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과 관련된 정보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관화시키는 것, 이게 습관화시킨다는 게 결국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뇌가 굴러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선택, 그러니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난 이건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다. 본인이 사실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행동의 결과로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파괴적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것이냐. 그럼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해로운 거고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안 좋은 선택을 내가 한 건데 그거를 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죠. 그 이유는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을 빨리 깨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는 것을 깨는 게 뭐 예를 들면 나 담배 피는 건 너 습관이 안 좋은데 중독됐는데 알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건 끊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네. 알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러면 행동이 바뀌느냐?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늦잠을 자고 약간 좀 생활 패턴이 꼬일 때가 많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습관화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다라는 말로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이제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시크릿 같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뇌의 정보 처리가 있어요. 의식할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의식할 수 없는 정보 처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뇌에서 분명히 나의 뇌고 나의 마음이지만 뇌에서는 정보가 처리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정보 처리가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선택되어지고 저장되어지고, 저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억이죠. 그리고 그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서 뭐 판단을 내리고 추리를 하고 행동하고 이런 건데, 그런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그 정보를 이용하지만 본인은 그걸 의식 못하는,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뇌를 연구를 해보면 의식과 관련된 그 정보 처리, 요것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보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지만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처리되는 이 정보 처리, 요걸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습관도 일종의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 처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이거 아니네, 바꿔야 되겠네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좋은 습관으로 바꾸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가령 뭐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뭐 담배 피는 것 대신에 그냥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피고 싶을 때마다 뭐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게 이제 대체죠. 아니면 뭐 패드를 붙인다든가. 그러면서 그 처음에 습관화를 며칠 계속 지속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실패했다 그러면 의지가 약해. 근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우리가 습관적인 것은 사실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내가 처음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습관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습관을 키우는 것, 이거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행동이 뒤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 나 운동할 거야. 그거는 그 생각보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화 그냥 끝매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5분, 10분이라도 나가서 일단 돌아다니면 그게 일단 하루 습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너무 막 의지 키울 거 없이 그냥 운동화 끝내고 일단 나가서 5분, 10분이라도 나가면 또 뭐 본인이 또 그러면 5분, 10분 한 김에 뭐 15분, 20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넌 의지가 약해. 그거보다는 행동으로, 조그만 행동이라도 먼저 발을 내미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일단 점화가 되고 프라임이 돼가지고 어떤 행동을 계속 어쨌든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하고 약속을 한다든가, 운동도 같이 만나자. 그러면 뭐 만나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를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 탈 때 예전에 뭐 습관적으로 안전벨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옵니까? 안 하면 삥삥삥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어떤 제약, 그런 제약을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래서 이제 어떤 습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굉장히 좋은 방법.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안 좋은 선택을 그냥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발전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택의 레벨도 있고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로또를 한다, 어떤 사람이 번호를 선택해요. 그거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냥 랜덤한 거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결과가 1등이다 그러면 너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A와 B의 대안이 있는데 정답이 있다 그럴 때는 정답을 맞추는 게 잘 되는 선택이겠죠. 좋은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종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표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를 때. 예, 이럴 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그 장애물을 예측 못했나? 아니면 내가 그 장애물을 알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나?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령 많은 문제를 느낄 때는 자기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의 행동을 내가 스스로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잘 됐다, 못 됐다, 뭐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본인이 주관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잘 못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 사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걸 잘 못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봐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뭐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꾸만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지 말고 꼭 객관적인 데이터를 본인 거를 보고 이게 잘한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당장 그만둬야죠. 근데 자꾸만 이제 다른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보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도 키우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전적으로 랜덤한 어떤 것에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값은 랜덤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노력을 허비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은 무슨 뭐 로또 번호 아직도 그냥 사십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그거 그 랜덤하게 뽑히는 번호를 거기에 무슨 뭐 법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령 뭐 선택을 할 때 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결정을 잘 못해 하셔가지고 안경테를 만약에 고른다. 근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사실 그 정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취직을 할까 대학원 갈까 물론 어떤 걸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것이 잘 되리라는 개런티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경우는 정답을 모르는 거야. 누구도.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A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별로 안 좋아. 헤어졌어. B라는 사람하고 결혼할 걸.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면 B라고 결혼했으면 더 불행할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가지 않는 길, 그 프로스트의 시에 있는 것처럼 가지 않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뭐 선 보는 데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뭐 키가 어떻게 되고 뭐 연봉이 어떻게 이제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는 요건 좋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아. 근데 요거는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런데 사실 뭐 자기하고 맞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귀어보고 했는데 내가 몰랐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결혼하고 1, 2년 살아보니까 완전히 또 이상한 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위스키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따져가면서 만약에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좀 복잡한 그런 선택일수록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A가 좋다. 그러면 그냥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에서 뇌는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의식적으로 A는 요래해서 좋고 B는 요래해서 좋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요게 조금 더 나아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했을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요. 그게 사이언스 이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본 거예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오히려 복잡할 때는 쭉 그냥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음악을 이제 산수 문제를 풀든지 뭐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네. 몇 분이라도 쉬었다가 왠지 모르지만 요게 좋은 것 같아 그냥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스스로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그냥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나쁜 무의식의 옛 습관화된 것들을 좀 배제하고 의심해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인지심리학자, 심리학자로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고 또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심리학에서 보통 배운다, 러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지속적인 행동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배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알고 그냥 좋아 그러고 그냥 끝나면 그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뭐 또 책도 좀 보시면서 이걸 알고 이걸 어떻게 내가 행동에 내 생활에 이어갈까, 이런 것들에서 좀 변화, 특히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김민식 교수님을 모시고 잘못된 선택을 줄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